안녕하세요. 지난 겨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님과 총선에서 겨루며 인사드렸던 손수조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정치권에 입문하여 4계절을 다 보냈지만 아직도 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범하던 제가 정치 한복판에 들어오다 보니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정치인 다 왜 저래? 다 똑같아? 하며 비난만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언론에 나오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이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며 희생하는 정치인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신 분 중 한 분이 바로 박근혜 후보입니다. 박근혜 후보님께서 IMF 때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에서였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살 수 없는 삶들을 다 견디신 후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이 정치판이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하시며 다시 나라로 국민 속으로 몸을 던지시는 그 삶의 증언이 100마디 말보다도 더 강력하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허황된 공약을 쏟아붓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약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집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정말 꼼꼼히 따집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책임 안 지는 그런 정당, 책임 안 지는 정치인, 바로 그런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 전체를 욕먹게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보다 야당이 무책임하다는 것, 직접 이 속에 들어와 보니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며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4.11 총선에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르니까 더 용감해집니다. 지금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과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 후보께서는 대통령 후보감이라며 야당에서는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연일 대대적인 정치 공세, 그리고 중앙당의 지원이 엄청났습니다. 하긴 대통령 후보감이신데 떨어지면 입장이 난처하시니 노심초사해서 그렇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한 거 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며 또 30여 년이나 어린 저에게 흑색 선전을 하는 겁니다. 직접 당하니 참 참담했습니다. 물론 그분도 정치 초년생이고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에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무리 처음이지만 너무 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상승세를 타자 손수조 지지 문자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저희 당 구청장님의 명의와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저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조작해서 보내고 관건 선거 논란을 벌였습니다. 선거 바로 직전이라 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한참 지난 12월 7일이 돼서야 이 사건이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당선도 좋지만 깨끗한 이미지에
꼼수 안 부리기로 유명하신 문재인 후보님께서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도어를 하시는 걸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직전에 제기된 흑색 선전만 6가지나 됩니다. 국정원 여직원 급습 사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저와 동갑인 28살 국정원 소속 여직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일부러 마치 보험 사기단처럼 자동차 사고를 내고 수십 명이 몰려가 사실상 감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나중엔 취재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여직원의 인권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국가의 정보기관을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오늘 아침 경찰 조사 결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의혹 사실이 밝혀졌으니 이제라도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감금과 인권 유린에 대해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공식 사과하시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에 정말 속상한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3차 TV 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라고 하면서 인권 유린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2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님께서 아이패드를 갖고 들어가 토론의 중간에 답변을 컨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문 후보님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하시는 현역 의원님이 제기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의혹이 거짓말인 것이 밝혀지자 슬그머니 사진을 삭제하셨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께서 사실과 다른 흑색 선전을 아무런 확인도 없이 한 것입니다. 그것은 10년째 들고 다닌 토론 준비 자료를 넣어간 가방이었고 절대 아이패드가 아니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문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겁니까? 또 여론조사 조작설입니다. 문재인 후보님의 멘토 소설가 공지영 씨는 트위터에 한 여론조사 기관 대표의 실명을 그대로 올리며 새누리당에서 5억 원을 받았고 또 박 후보가 당선되면 5억 원을 더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퍼날랐습니다. 이 여론조사 회사의 대표가 검찰 고발을 하겠다고 밝히자 뒤늦게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의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채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민주당 전 당직자를 통해 이것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문 후보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후보께서 1억 5천만 원짜리 구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 스님의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박 후보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공식 행사 사진이 구판으로 둔갑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문 후보님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흑색 선전을 알고 계셨는지요? 더군다나 가관인 것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다가 성적 막말과 기독교 모독으로 낙선했던 나는 꼼수다의 또 다른 진행자 김용민 씨가 제기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신천지 연루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특정 종교와 20년간 인연을 맺어왔고 새누리당의 이름도 신천지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어내는 것을 정말 문재인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새 정치, 새 시대가 맞는지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 후보는 쓰러져가는 당을 지난 총선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감한 쇄신과 새로운 새누리당을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옆에서 지켜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소탈하시고 또 순수함을 간직하신 분이십니다.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모습도 저는 반했습니다. 이번 선거 유세를 위해 사상에 내려오셨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후보님이 오시고 해서 선거 유세가 조금 소란스러워지자 문재인 후보님 지역구인데 너무 소란스럽진 않았나요? 하시며 상대를 배려하시는 모습이 정치 15년 하신 분이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아무 정치 스펙도 없는 저를 단지 열정만 보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청년들에게 그 꿈기 열정을 보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후보님의 의지가 정말 강하십니다. 실제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도 많은 애정을 쏟고 계십니다. 정치가 뭐 하는 거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년들, 꿈 갖기 쉽지 않습니다. 취업이 힘드니 연애도 힘듭니다.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니 아이도 가지지 못하고 아이가 없으니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박근혜 후보님은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청년 실업 대책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후보님께서 약속하면 지켜집니다.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실천 가능한 약속만 공약해서 더 믿음이 갑니다. 수첩을 들고 다니시며 꼼꼼히 적으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여성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하시고 계십니다. 용기 있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여성들이 넘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겪는 고충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너무 많은 짐을 져왔다. 스트레스와 경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그 짐을 여성에게도 나누어 주며 무거운 책임을 좀 가볍게 만들어드려도 될 것 같다 하시며 남성들의 영역을 빼앗는 것이 아닌 무거운 짐을 나누어 가지는 차원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장하십니다.